이제 요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예, 천은 우리가 아는 하늘이고 뭐 건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천. 예, 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우리가 상활하는 그 상입니다. 그 상. 여기서 이게 붙어버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 이거고, 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하늘 아무리 쳐다봐야 컴컴한 하늘에 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상이 있는 겁니다. 상이. 그 상은 개념 속에 있는 상입니다. 개념 속에 있는 상.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 카시오페아 자리 무슨 자리 하면서 상을 이루고, 우리는 용인이 뭐 백혼이 청룡이니 하면서 상을 이루고 하는 고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쭉 늘어져 있다는 거죠. 벌려놓았다. 쭉 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땅 위와 같이, 이거 빠지고. 땅 위와 같이 나누어 놓은 겁니다. 땅과 같이. 지는 어조사자고, 이건 그림이고. 하늘의 모습을 차례로 벌려 놓았는데, 어떻게 벌려 놓았냐? 땅의 모습과 같이 벌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임금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나라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다. 요게 언제냐 하면, 주나라 시절입니다. 주나라 시절 이야기입니다. 주나라 시절. 그리고요, 여기 글씨가 다 안 보여. 글씨는 못 읽어드리겠고요. 요 그림에서 요 가운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북극입니다. 북극. 가운데가 북극입니다. 가운데가 북극이고, 네,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이 청룡, 네, 여기가 현무, 여기가 주작, 여기가 백호, 여기가 황궁. 그래서 황제를 칭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미. 황제를 칭하는 것, 제를 칭하는 것은. 또 우리나라 제가 있죠. 고종 황제. 이 틀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에서 빠져나온다는 의미야. 지금 우리가 미국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이 중원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틀에 빠져나와서 우리가 황제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힘이 없어 황제가 되지 못하고 늑대를 피했더니 승냥이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 일본 아가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무슨 책 같은 거 보면 동국 여지 승남 하잖아요. 동국. 스스로 우리가 동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중앙에서 동쪽이다. 스스로 동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천하 논리 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 따져서 뭐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야, 이거는 따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 중원 천하의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중화를 얘기했거든요. 소중화를. 요건 뭐냐 하면 명나라는 오랑캐 이민족이란 말이에요. 중화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망했고 그 소중화의 그 정신이 어디로 왔냐? 우리나라로 왔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중국의 속국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중국은 이미 오랑캐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가 동방에 있지만 그 중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뒤집혔어요. 이게 지금 뒤집힌 거는
딱 불어넣어서 천장 쳐다보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집혀 있어요. 저 그림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이 하늘이 참 옛날에 어떻게 그런지 희한해요. 이 하늘이 1년 내내 보이지 않습니다. 봄엔 이만큼 보이고, 그러니까 여름엔 이만큼 보이고, 겨울엔 이만큼 보이고, 가을은 이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이만큼만 보여요.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금이 2개 있어요. 금이 2개. 이렇게 금이 2개 있는데 요거는 황도와 백도인데, 예, 백도는 태양이 가는 길이 백도고, 황도는 달이 가는 길이 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은 돌잖아요. 오성이 하늘에서 돌잖아요. 오성이 하늘에서 돕니다. 그리고 이쪽에 청룡, 예, 청룡 칠수. 어떻게 쓰더라? 아, 까먹었어. 하여간 수. 예. 여기도 칠수. 천자문에 보면 별진 잘쑥 하는데 낱글자를 외울 적에는 잘쑥 해도 되지만 문장을 읽을 적에는 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별자리 수입니다. 별자리 수. 간머리 그 위에 간머리. 이건가? 아니 몰라요. 넘어가요. 야, 인변에. 인변에.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쓰네. 예. 아, 이거다. 여인수 갈자 숙자, 잘 숙자. 예. 그런데 자리수. 요게 뭐냐 하면 별수가 아니고 별자리수입니다. 별자리수. 예, 별자리수고요. 그 안에 칠수가 있는데 그러면 별이 7개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영역을 7개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영역을. 그래서 여기는 각수, 항수, 저수, 방수, 심수, 미수, 기수, 각항저방 신미기, 예, 두, 여, 유실벽, 규로, 이묘, 필자삼, 정규성, 장익진. 요렇게 해서 28구역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28구역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360도에 15도, 20도, 30도 이음입니다. 그 의미. 고정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각수에 예,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오성이 여기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오성이. 수화목금토, 월화수목금토가 이 사이를 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 자리에 붙박이별로다가 붙어 있고 오성이 돕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위성들은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 각각 보이는 거는 계절별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 지금 여기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각수입니다. 각수고, 예,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요새 초저녁에 보면 각수 머리가 저 정도 위치에서 요렇게 올라옵니다. 남쪽, 그러니까 동남쪽 하늘에서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겨울에 요렇게 찝니다. 여름에는 높죠. 이 고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지고. 그러니까 태양도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 고도가 달라집니다. 저기 23쪽으로 달라져요. 거리가 달라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렇게 도는 거고, 제가 이 별자리를 구글 지도에다가 전부 다 갖다 끼워 맞춰 봤거든요. 요게 고려시대 석각에서 나온 지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이 별을 다 찾아서 찍어 놓고 보면 이 별자리는 지금 하늘의 별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별자리가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불분명해서 찾지 못하겠는 것도 있고, 예, 이거를 몇 해 겨울을 두고서 찾아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예, 입력을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빨간색 별들이 기준별입니다. 빨간색 별들이. 지금 요 빨간색 보이나? 요 빨간색 별 있잖아요. 요 빨간색 별들이 기준별이고,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금들이 각 그 위치 영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은 똑같진 않아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로다가 보면은
이 가운데가 황제국입니다. 황제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역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영역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태미원, 그 다음에 여기 천시원. 아, 이쪽이 천시원이구나. 천시원이고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여기는 행정부, 여기는 서울의 그 민가. 그러니까 민가입니다, 민가. 그러니까 요 영역은 뭐냐 하면은 늘 보이는 하늘입니다. 늘 보이는 하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들은 예전으로 치면 이게 각각의 제후국에 배당이 됩니다. 제후국. 그래서 분야. 야는 뭐냐 하면 멀리 있는 곳은 야잖아요. 여기가 야가 아니고 이 야를 각각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제후국 어느 나라에다가 비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별이 이상한 게 있다. 아, 이쪽에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겠지만 알고서 경계하고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쭉 쓴 이야기들은 그 옛날에 그 천문관하고 이 별자리를 얻게 된 내력, 그리고 이거 별자리를 새긴 사람들 이름,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쭉 적혀 있고, 위쪽에는 이제 뭐 어디가 몇 도, 지금의 천문학적 지식 있잖아요. 동양 몇 도, 북위 몇 도 뭐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쭉 써 있습니다. 쭉. 예. 그 전부 한문이라서 자세히 읽어보려면 진짜 머리 빠지게 뒤다 봐야지 읽힙니다. 머리 빠지게 뒤다 봐야지. 이제 이 개념은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듯이 옛날에 뭐 분야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지구,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설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들을만한 게 뭐냐면 이 우주는 계란과 같이 생겼다. 계란과 같이. 야, 안에 땅이 있고 바깥에 하늘이 있다. 요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의 우주를 보는 그거하고 흡사합니다. 계란과 같이 생겼다. 계란 안에 노란자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고. 그 딱딱한 거는 아래로 내려와서 땅이 되고 가벼운 걸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요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별자리 얘기는 여기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많이 나와서 제가 언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서 뭐 그것도 얘기를 하려면은 주역만큼 많으니까 다는 못하고 입문 정도는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래가지고 우리 실물에다 대입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요. 스마트폰에 천문 앱을 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비춰보면은 조별이 이름이 뭐야 하는 걸 요걸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천문 앱을. 그러니까 지금 동양 천문 앱으로는 안 되고 서양 천문 그 별자리로다가는 다 알 수 있어요. 하늘에 보이는 조별이 무슨 별인지. 남쪽에 보이는 빨간 별은 화성이고 서쪽에 보이는 달 옆에 보이는 건 금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쳐다보면 구별됩니다. 처음에는 구별 잘 안 돼요. 이제 요 천문 얘기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풍수지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은 요 천문을 이해를 하면 그 용어는 무슨 말인지 그냥 아는 거예요. 거기서 사 얘기 많이 하죠. 사. 예, 무슨 사 앞에 딱 보이는 사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전부 천문 용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천문을 이해를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지리는 열심히 배우는데 천문은 안 배우죠. 왜?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결국 그게 연결이 돼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초여입니다. 꾸밀비, 극이, 발꿈치지, 발꿈치지. 예, 요 글자도 뭐 많이 쓰는 글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는
집사자가 아니고 벌일사입니다. 벌일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방변 붙어 있는 이건가 뭐 제방변 붙어 있는 벌일사.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수레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걸음도 초구는 비기지니 사거의 도로다. 초구는 그 발꿈치를 꾸몄으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 걸어가는 도다. 꾸밀려면은 그죠? 얼굴을 꾸며야지 발꿈치 발가락을 꾸며서 뭐에다 쓰려고. 그죠? 발가락을 꾸며서 뭐에 쓰려고. 꾸미는 처음이니까. 왜 그렇잖아요. 새 옷 입고 처음 나가려고 그러면 좀, 누가 뭐 보고서 뭐라 그럴까봐 좀 민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나? 예. 그럴 정도. 꾸미는 처음이다. 발가락을 꾸몄다. 지는 구체적으로 발가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저 발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사자, 버리다, 요글자의 의미입니다. 거는 수레이고 도는 이 글에서는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것도 무리도로 쓰이죠. 그죠? 무리도로.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초구는 그 발가락에 꾸몄으니 수레를 버리고 걸어간다, 걷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발가락을 꾸민 것도 왜 꾸몄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있는 수레를 버리고 걸어가는지도 이해를 해야지 요 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요놈 얘기입니다. 요놈 얘기. 요놈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응도 되고 그죠? 바르기도 하고 응도 되고 그런데 위치는 가장 아래에 있어서 아직 드러나기에는 뭔가 좀 뭘 하기에는 아직 할 만한 능력이 아직 모자리고 앞으로 군자가 될 만한 씨는 되지만 지금 당장 뭐를 하기는 그렇고 그런 놈이 감히 어른이 타는 수레에 타고서 가면 싸가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죠? 싸가지 없다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있는 수레에 놔두고 걸어간다. 그러니까 효의 위치로 보면 초구는 정위에 있습니다. 육사와 정응의 관계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처음이니 크게 꾸미는 것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한 위에 있지 않은 자가 너무 나서서 일을 좌지우지하려 하면 그것도 보기 좋지 않은 일입니다. 좀 똘똘한데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새로 들어왔어. 애는 좀 똘똘해. 근데 이게 너무 천둥벌 없이는 나대. 그것도 보기 좋지 않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넘어서 뭐를 하는 거는 얘가 지금 수레를 타면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수레를 타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바르고 똘똘하고 끌어줄 사람도 있고 스스로도 똘똘하고 수레를 안 타죠. 똑똑한 애니까 얘가. 만약에 얘가 부정이면 수레를 탈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경치지. 그러다가. 근데 얘는 똑똑한 애기 때문에 수레를 안 탑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방 들어온 신입사원이 과장이 하는 일을 참견하려고 한다면 그의 실력 여하를 떠나서 좀 건방져 보일 겁니다. 발가락 혹은 발톱을 꾸민다.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지위에 맞지 않는 일이고 조금은 건방진 행위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 초구는 바르고 응도 있으니 스스로 판단도 올바르게 할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구는 자신이 탈 수도 있는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글에서는 기륭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대로 행동한다면 허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회린이 되겠죠. 회린이 될 겁니다. 요즘에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승용차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하급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은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좋은 차 탄다고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예전에는 쫄병이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뭐라 그랬지. 실제로 뭐라 그랬어. 예. 타지도 못하지만 혹시 타도. 예. 눈치 없이 과장은 폰이 타는데 신입사원이 그랜저 타고 다닌다면 그 평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동차에 관한 한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 꾸밈을 한다면 다른 사람 혹은 주변 사회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칠 겁니다. 요 조그만 놈이 수레를 안 타고 걸어가는 이유를 이제 됐죠.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상활은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왜 그렇게 했냐? 의불승예라. 의리상 안 탄 거다. 의리상 안 탄 거다. 자기가 타도 되지만 환자라면 타고 가 누가 뭐라 안 그러겠지만 멀쩡한 놈이 조그만 놈이 걸어가지 않고서 수레를 타고 간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 할 거다 이겁니다. 그죠? 의리상 안 하는 거다. 여기서 불은 안 입을 자하고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의는 의리, 옳은 도리입니다. 불은 부정사입니다. 승은 수레에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는 말은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수레를 타지 않는 것이다. 불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글에서 수레는 탈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 꾸밈 그런 게 될 겁니다. 수레를 취상하여 말하는 것은 BK 내역의 감으로서 수레로 취상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수레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딱 요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요 모습이. 감깨로. 아, 참, 귀신같이 찾아놨어요. 그죠? 딱 요 모습입니다. 얘는 지금 수레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안 탔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해. 그죠? 그죠? 얘가 수레 아니야, 지금. 얘가 바퀴 달린 수레 아니야, 바퀴 달린 수레. 얘는 서 있는 놈이고. 그래서 수레에 안 탔다. 라고. 아, 참, 희한하게 끼놨어요. 여기는 비기수로다. 예, 요 숫자는 우리가 보통 모름지기 수 그럽니다. 모름지기 수. 그런데 이 글에서는 수염을 의미합니다. 수염. 예, 요 글자를 의미합니다. 주역은 이렇게 가차자 끌어다 쓰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서. 그런데 가차자가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세요. 수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써놓고 수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사전 찾아봤거든. 터럭수? 네, 터럭수. 수염. 턱 밑에 달린 수염. 수염도 이름이 많아요. 요 위에 달린 수염 이름 다르고, 턱 밑에 달린 수염 다르고, 요거 다르고, 그죠? 코수염, 턱수염. 그랬나로 우리 한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밑에 있습니다. 이름이 다 있어요. 요거는 염이고, 요거는 수고, 요거는 뭐더라? 밑에 있어요. 예. 수는 수염을 의미합니다. 예. 요렇게 생긴 숫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수염수.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 이 숫자를 써놓고, 모름지기 숫자를 써놓고, 수염이라는 의미가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6위는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놈을. 요 놈은 보니까 유순중정하고, 그죠? 아래에 있는 중을 얻은 자이고, 내꾀에서 중을 얻은 자이고, 응은 없습니다. 빕니다. 응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꾸밈을 봐줄 상대가 없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가씨가 이쁘게, 여긴 아가씨는 없지.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를 비하한다 그럴 텐데. 이쁘게 꾸미는 거는 남자 이쁘게 한데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이쁘게 봐줄 사람이 없으면 꿈이나 많아. 꿈이나 많아.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다가는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 시각은 그렇습니다. 수염은 얼굴 턱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얼굴에 붙어서 그 얼굴을 따라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자입니다. 얘는 지금 아까 발이었었고 얘는 지금 턱 밑에 붙은 수염입니다. 얘는 지금 얘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턱 밑에 붙은 수염은 지가 스스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발은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죠. 예, 턱도 지 혼자 움직일 수 있지만 얘는 지 혼자 못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려면 얘한테 붙어서 얘가 움직이는 데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넓적 다리가 지 혼자 못 움직이죠. 예, 다리가 움직여야 얘가 따라가는 거와 똑같이. 그런 관점입니다. 효의 관계로 본다면 정응인 오효는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자가 모여서 부부가 안 되죠. 요즘에는 된다 그래요. 그죠? 어디 법 동성 요새 하자 그러잖아. 그죠? 예. 바로 위에 구사묘를 따르는 모습이다. 왜? 거기에 머스마가 있으니까. 얘는 여자고 머스마가 있으니까. 구사묘 역시 바르기는 하지만 얘도 응이 없습니다. 얘도 멀쩡하지만 얘도 지짝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 둘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그죠? 둘이서 눈 맞은 관계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둘이 눈 맞은 관계다. 그러니 서로 마땅한 짝이 없어서 유기가 구삼을 따른다고 말한 겁니다. 서로 자기한테 맞는 짝이 있으면 고맙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눈이 맞았다. 상에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턱수염에 꾸몄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여상흥례라. 바로 위에 놈과 더불어서 논다. 요 말입니다. 바로 위에 놈과 더불어서 논다. 흥은 움직이는 겁니다. 흥야라 하잖아요. 그죠? 동의 의미입니다.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는 함께 한다는 소리고, 흥은 이 글에서는 움직이다, 발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은 구사묘가 됩니다. 자기 위에 있는 놈. 구사묘가 됩니다. 수염은 턱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수염을 뜻하는 다양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턱에 나는 것은 이렇게 쓰고, 코 밑에 나는 것은 자라고 한답니다. 뺨에 나는 구레나두는 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별로 쓰도 않는 글자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하면 뭐 되지. 특별히 뭐 이걸 그죠? 그런 게 있구나 하고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요새 손에 핸드폰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죠. 뭐. 특별히 애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글자가 아니라서. 다음 구사묘입니다. 구사묘. 구사묘는 지금 요놈 설명하는 건데 요놈. 여는 같다가 아니고 뭐 요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니꼬르가 아니고 그런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유사하다.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사이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는 그러한 듯 하다 정도고, 이건 그러한 듯 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사입이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 비슷하다. 비는 꿈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유는 적실유자입니다. 적실유자. 적실유자. 뭐냐 하면, 행주를 물젖에 얹어놓으면은, 싹 물이 스며 들어가서 행주가 축축하게 젖는 것. 고액입니다.
한꺼번에 물을 팍 뒤집어 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행주를 물 있는데 이렇게 덮어놓으면 행주가 싹 젖어 들어오죠. 요 고액입니다. 요 유자는 젖어 들어온다 요 말입니다. 9.3은 꾸미는 듯하고 젖는 듯하니, 꾸미는 듯하고 젖는 듯하니, 영정하면, 영은 길다는 말이고, 길령자라 그러죠. 길령자. 정은 바르다는 의미입니다. 오래도록 바르게 한다면 길하리라. 여기서 조건입니다. 조건. 지금 상황은 꾸미는 것 같기도 하고 젖는 것 같기도 한데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젖어든 데는 건 발밑으로 물이 축축 젖어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오래도록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주역 공부 하느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아는 날이 올 거다. 하루 하고 말고 이틀 하고 말고 사흘 하고 나서 에이 그거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역 얘기가 짤짤이 흔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꾸미는 듯도 하고 젖는 듯도 한데 네가 그 상황을 타게 하려면 꾸준히 해라. 그러면 결국 너가 좋아질 거다. 사흘 하고서 에이 별거 아니야 하고 가버리면 그 집에는 복이 없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안 놓고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중간에 똑똑한 사람은 중간에 사흘 해보고서 아니라 그러고서 계속 도로다니면서 새로운 거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10가지 재주 가진 놈이 때거리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근데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재주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제대로 한 게. 제대로 해야지. 다 제대로 하면 그거는 10가지 재주가 있는데 100가지 재주를 다 써먹는데 요만큼 하고는 아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러고 내버리고 가고 요만큼 하고 내버리고 가고 한 자리에 앉아 3년 한 놈하고 지하고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없지 당연히. 그게 좋고 나쁘고 그 학문이 좋고 나쁘고 따질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3년 판 놈한테는 못 이기는 거야.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애들이 그래요. 뭐가 유망합니까? 유망한 적정이 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뭐 좋아하는데? 뭐도 좋고 다 달라 애들이. 그래 그럼 그거 열심히 해라.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유망해요. 1등 하는 방법은 내가 1등 하는 방법 알려주랴?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그 자리에 서서 뱅뱅뱅 돌다 너 앞에 아무도 없으면 글로 가라. 그게 1등이다. 맞잖아요.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게 1등이야.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게. 그럼 남의 뒤에 줄을 계속 남의 뒤에 맨날 서가지고서 1등 하기를 바라면 평생 가도 1등 못 해보지 뭐. 아무 분야든 세상에 많은 분야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야가 있잖아. 그 중에서 1등 해보고 싶으면 내 앞에 없으면 그게 1등인 거야. 내 앞에 있으면 하면 2등이야 그거는. 그리고 그 길로다가 죽을 하고 가요. 가다가 돌아보면 꽤 멀리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때는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던 똥덩어리를 주웠던 주스면 다 내 거예요. 누가 못 뺏어가요. 근데 사람 많은 데서 그지 야구장에 가면 왜 공나라 오면 개떼처럼 모여들잖아. 그죠? 그렇게 10명, 20명, 수십 명이 모여서 공 하나밖에 더 줬어. 그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아무도 없는 데로 가면 다 내 건데. 근데 왜 이 소리를 자꾸 하지? 그냥 넘어가요. 유는 물에 적시다. 젖다. 물에 배어 축축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는 같게 하다인데, 이렇게 니꼬르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는의 의미가 아니고, 수학기로 따지면 요런 의미입니다. 수학기로 따지면. 이것은 근사값을 의미합니다. 9.3의 모습은 스스로 바르기는 하지만 정응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음효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누라 할 건 없지만 놀 여자는 많아. 마누라 쓸 건 없지만 놀 여자는 많아. 그죠? 딱 그 모습입니다. 마누라 할 건 없지만 놀 여자는 많습니다.
정당한 배우자 없이 노는 여자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헛되이 꾸밀 수도 있고 또 그녀들과 함께 방탕함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사함은 스스로 바른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중심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바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그렇지만 우리 풍소지리 하면 그렇죠. 용이 좋냐 사가 좋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일단 혈이 먼저고 자기가 똑똑한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주변이 좋아야지. 혈은 개판인데 사가 좋아서 쓴다 그 말이 안 되죠. 물고댕이 앉아갖고 친구들이 안 만져보면 뭐래 지가 바본데. 그렇게 비유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는 멋진데 혈이 꽝이야. 지는 바보고 친구만 좋아. 여기 뭐 했어 이거를. 차라리 혈이 좋고 사가 나쁜 게 낫지. 뭐 다 좋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풍수사무실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경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길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늘 당신이 지금 로또가 되겠어 라는 말은 주역에서는 없습니다. 로또가 될 것도 같으니 노력해봐 이렇게 말을 하지. 그죠? 주역에서 그죠? 안 맞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왜냐하면 딱 집어서 내일 아침에 너 재수 없어 이렇게 말 안 해. 너가 지금 지금 보니까 아침에 좀 근심스러운데 조심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어금부양한다 그러거든요. 너무 나대고 날래면 좀 집어눌러. 너무 처져 있으면 이놈을 똥꼬에 끌고 가고 좀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놈이 힘을 내고 일을 하지. 주역의 논리가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건깨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거 지뢰 복개 이걸 좋다 그런다고. 왜? 희망이 있거든. 좋긴 뭘 좋아 이게 지금 이제 겨우 신나게 두드려 맞다가 이제 겨우 저기 기지개 피는데 뭐 좋긴 뭘 좋아. 이게 좋은 거지. 근데 여기서는 좋다고 안 해. 여기서 좋다고 안 해. 왜? 나빠지는 대로 가는 거거든. 나빠지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좋은 거야. 이때보다는 100배 나은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건 좋다고 안 해 주역에서. 왜? 얘를 좋다 그러면 자만에 빠져버리거든. 얘는 좋다고 안 하면은 실망에 빠질 테고. 그죠? 또 이 마지막에 이거요. 이거 하나 더 있나? 예. 이때 뭐라 그래요? 야, 종자는 안 망한다, 야. 야, 다 망해서 이제 망할 존재인데도 야, 종자는 안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얘가 희망을 가지고서 깊은 겨울을 나지. 야, 종자 망했다? 아이고야, 죽었다고 약 먹고 같이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근데, 야, 종자는 그래도, 먹는 게 아니야. 먹는 법이 아니야. 석가불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자는 남겨놓는 거다. 왜? 희망을 주려고. 지금 희망이 절벽인 상태입니다. 하나 더 내려가면 쫑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활 영정지길은 종막지능이니라. 위에서 한 그 말이 뭐냐? 예, 여기서 종은 우리 저기 마칠종 그래요. 마칠종 그러는데 한문 문장에서 이렇게 쓰여요. 왜? 마침내 어떻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내 어떻게 하다라는 말 할 적에 한자로 요 표현을 써요. 마침내 이렇게 되었다는 말 하잖아요. 그때 요 종자를 써요. 한자에서. 우리는 요 종자를 쓰면 끝 요소리인 줄 아는데 끝 요소리로 쓰이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씁니다. 그 종은 여기서 마침내예요. 막은 부정사고요. 말막자 부정사고. 예. 능은 요 글자는 지금 언덕능자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언덕능자를 써놨는데 여기서는 능멸하다 할 때 쓰는 능자로 쓰였습니다. 능멸하다 하는 능자는 지금 이수변에 붙은 능자죠. 이수변에. 이건가? 예. 이수변에 붙은 능자. 고자입니다. 능멸하다 하는 능자.
글자가 이래서 주역은 따로 안 배우면 못 읽습니다. 무조건. 그죠? 무조건 못 읽어요, 이거. 종은 마침내 이거 막은 말다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사입니다. 능은 이 글에서는 언덕이 아니고 업신여기다입니다. 길이 바르게 하면 길하다. 지금 구사묘에서 한 이 말이 뭐냐? 마침내 아래의 음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얘가 지금 뭐 여자라고 해도 되고 간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간신들 때문에 둘러싸여서 지금 정신을 잃을 지경에 지경인데 스스로 똘똘해요. 그래서 스스로 길이 바르게 한다면 얘들한테 엮이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엮이고 넘어가지 않는다. 구사묘에서도 꾸밈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헛되이 꾸며서 얘들한테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육사는 지금 요놈입니다. 요놈요. 아까하고 문장 구조가 비슷합니다. 비어 파여 하며 요서 요 파자는 희다는 말입니다. 희다는 말. 백자하고 같습니다. 우리 노인 보고 파파 그러잖아요. 파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파파. 백마 하녀 하니. 백마는 흰말이고 요 하는 난다는 뜻입니다. 난다는 뜻. 그러니까 바람같이 날아간다라고 하죠. 왜? 바람같이 날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백마하냐 하니. 비구면 요 비자는 이 비자로 같이 해석해도 합니다. 가끔은 도적비로 이게 도적비자예요 원래. 도적비인데 이 글자를 이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비구면 도둑놈이 아니면 혼구리라. 혼은 결혼할 호자고요. 요 구자는 섹스할 구자입니다. 성교하다 할 때 구자입니다. 그게 결국은 옛날에 약탈혼에 대한 흔적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약탈혼. 여자 자루에 담아가지고 전쟁 나고 나면은 여자부터 다 어떻게 하잖아요. 정신대도 그런 문제고. 펄펄한 애들을 갖다가 마놓고서 했는데 그걸 상으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그거지 뭐. 지금 정신대 얘기 많이 하는데 얼마 전만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군 부대 옆에 가면은 아주 양공주 판을 쳤는데 그 얘기는 왜 안 하나 몰라. 아직은 거기다 들이댈 때는 아닌가 봐. 그 얘기도 그 얘기죠. 그 얘기 다를 게 없잖아, 비여 파여 하며 백마하녀 하니 비구면 혼구리라. 도둑놈인지 그러니까 돈 훔치러 온 놈인지 여자 훔치러 온 놈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지금 뭐냐 하면은 얘는 여자잖아요. 여자. 얘는 지금 얘하고 짝이야. 얘는 얘하고 짝인데 요 중간에 요놈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해방을 놓는 거야. 요 양효가. 결국 요놈이 도둑놈인 거야. 요놈이 도둑놈이라. 왜? 지 짝이 아닌데 집어던거리니까. 지금 이 효의 관계들은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이 주인공이 되면 그 나머지는 전부 주변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그건 무시하고 얘 말할 적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환경으로 보고 얘 말할 적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환경으로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있을 적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들이 지금 나쁜 애들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는 얘는 얘하고 응이 돼서 딱 맞는데 요 중간에 얘가 지금 저기 심순애고 이수일이고 김중배야. 예. 고관계예요, 고관계. 이수일이 심순애, 김중배. 보세요. 얘가 얘보다 힘도 세고, 얘가 힘이 더 세죠, 얘가. 그러니까 얘도 정이고 얘도 정이지만은, 얘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10살, 얘는 한 20살, 30살 됐어. 딱 좋죠, 딱 좋아. 근데 얘끼리 짝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는 흰색입니다. 파파는 머리가 하얗게 된 모양입니다. 흰색은 꾸밈의 지극함,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모든 색상의 빛의 합이 흰색입니다. 모든 빛의 합이 흰색입니다. 그죠? 우리 그 오방색 얘기하잖아요. 적, 청, 녹, 백, 흑. 예, 여기서 빨강, 파랑, 노랑. 예, 여기 이거 빛이 될 적엔 녹색이 되고 저기 색이 될 적에는 노란색이 되고 그죠? 요거는 삼원색이고 요건 명암이에요. 그죠? 이게 오방색입니다. 오방색. 근데 뭐 최순실이가 오방색 했다고 뭐 또 생난리가 났었어. 귀신을 잡는다고. 이 얘기인데 이 얘기야. 아이 나 답답해 죽겠더라. 뭐 오방랑을 해서 뭐 귀신을 잡니 어쩌네 뭐 또 난리가 나더라고. 예,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색의 합이고 이건 모든 명암의 합이에요. 명암의 합.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거야 이게. 모든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거야. 되게 과학이라니까 이것도요. 예. 그 흰색은 가장 지극한 꾸밈입니다. 뭐냐? 그림을 그리려면 바닥을 하얗게 해놓고 나야 이제 그림이 그릴 수 있어집니다. 얼룩덜룩한 데다 그림 그려봐야 안 되죠. 회실에서 이렇게 빼빼하게 해놓고 여기다 그려야지 그림이 드러나죠. 그 흰색으로 인해서. 가장 잘 꾸민 게 흰색이다. 결국 안 꾸미는 게 가장 꾸민 거다라는 논리예요. 안 꾸민 게 가장 꾸민 거다. 모든 색을 합하면 검정이 되고 모든 빛을 합하면 흰색이 됩니다. 회사후소. 우리 한교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바탕을 본래대로 희게 하고 그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자는 본디 소자입니다. 본래 소자. 또 다른 거는 힐 소자. 예, 본래, 본디, 힐, 희다. 다 같은 의미다라는 소리입니다. 같은 의미다. 그러므로 파는 꾸밈이 없는 본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성의 상태. 본성, 내추럴한 상태. 자연의 자연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백마를 탔다는 것은 백마를 탄 왕자에게로 향하고 싶은 얘의 욕구입니다. 얘한테 달려가려는. 어떻게 해요? 날아서 가고 싶은 만큼. 날아서 가고 싶은 만큼. 높이 날다. 육사효는 초구와 정의 관계입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화장한 듯 안 한 듯, 순수한 마음으로 초구에게 향하고 싶은 거다. 뭐 왜 그런지 이유도 없다. 그냥 난 제가 좋다. 그죠. 연애할 적에 뭐 딱 꽂히면은 그냥 꽂힌 거지. 뭐 눈이 좀 커서 좋고 뭐 눈이 뭐 입이 좀 이렇게 해서 좋고 이런 거 없잖아.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뭐 왜서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한 34살 되면 그때부터는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조건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물 건너 가는 거지. 초장에는 그죠. 초장에는 불꽃이 튈 적에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이잖아. 그런 상태죠 지금. 그런 상태. 백마를 타고 왕자를 찾아가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육사효가 초구를 만난다면 분명히 혼인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난관이 있습니다. 중간에 구삼이가 육사를 꼬드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꼬드기고 있는 상황.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지. 구삼이는 자신의 짝이 없이 육사를 넘보고 있는 놈입니다. 얘는 지금 얘하고 짝이 돼야지 맞는데 얘는 지금 비로소 짝이 없습니다. 얘는 얘로서 짝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죠? 지 짝이 없어서 노는 여자들하고 논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돼서도 얘는 얘한테 찝쩍거리는 상황인 겁니다. 얘한테. 육사의 입장에서는 구삼이를 극복하고 초구를 만나 행복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거든요. 바르다는 얘기는 옳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옳게 하겠다. 비여 파여. 파는 흰색이고 희다는 것은 본래의 것. 본성 그대로 꾸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녀는 높이 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본성 그대로 가식 없이 꾸밈 없는 마음으로 초구를 향하는 마음, 내추럴한 자연 그대로 암놈순놈 만내는 그런 거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뭐 집안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냥 꽂혔다 이겁니다. 그냥 꽂혔다. 비구면 혼구. 이것에서 도적은 구삼입니다. 도적인지 아닌지 하고서 이제 지금 하는 게 그겁니다. 혼인을 구하는 대상은 초구입니다. 초구를 향하려는 육사에게 있어서 구삼이는 둘의 관계를 해박 놓고 혹은 육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입니다. 구삼이는 육사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삼이는 도둑이 아니고 육사와 사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사의 입장에서는 구삼이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구사는 초구를 만나야지 그게 바른 거다. 중간에 김중배를 따라가면 남들이 다 욕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말 육사는 당위 의예니 마땅할 당 자리 위 의심할 의 자기 자리를 지금 의심한다. 자기 위치를 의심한다.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1호 중천을 건너 혹약제연 해볼 수 있는 자리죠. 혹약제연. 뛰었다가 물에 내려볼 수 있는 그 자리, 건깨로 말하면 혹약제연 하는 자리예요.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 비구혼구는 종무예라. 그러니까 도둑이 아니면 혼인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마침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다. 요 우자는 허물 우자입니다. 그 두 번째 마칠 종자 마침내 없을 무자 아니다 부정사 우는 허물 허물 구자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잘못되는 일 마침내 잘못되지 않을 거다. 그 소리입니다. 중천건께 구사효에 혹약재연 혹 뛰어본다 또는 의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심함을 말합니다. 뛰는 것이 확실하게 좋은 것이 아니고 뛰어볼 수도 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또 비구혼구는 육사의 입장에서 도적과 함께 하지 않고 초유계계로 간 것은 정당한 혼인관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침내 허물이 없다. 허물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당위의야라는 말은 육사는 음효가 음의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네가 부드러운 자리에 있는 거다. 옳다. 고소리입니다. 마땅한 자리에 있다. 구삼이가 욕심낼 만하다. 그죠? 아주 요조숙녀다 이 말이죠. 요조숙녀다. 종무야 마침내 허물이 없다. 우는 허물이고 이 육사효에는 꾸밈 없는 꾸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꾸밈 없는 꾸밈. 백비. 희게 꾸민다. 전혀 꾸밈이 없는. 꾸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초고한 대로 쫓아가는 그 마음이 꾸밈이 없는 마음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마음. 그런 이야기가 이번 효에 있습니다. 다 못하겠는데요. 예, 시간이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